국민의힘 대선 주자 공약 발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 주자들 자체에서도 좀 아쉽다. 탄식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비전 발표가 있잖아요. 예. 이번엔 뭐 정책 발표회인데 발표가 두 번 연달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뭐랄까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 뭐냐면 토론 아닙니까? 네. 그 토론의 어떤 부분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7분 동안 자신의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7분 동안 얘기하고 2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에 의해서 그러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2분 동안 자기 얘기하고 7분 동안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9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 2분을 뭐 그냥 고집한다? 물론 이제 뭐 다음에는 이제 면접도 있고 다른 어떤 형식이 있지만 지난번에 너무 그렇게 이 학예에 갔다라는 비판이 있다면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똑같이 뭐 2분의 어떤 뭐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다. 이 비판은 못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 선관위에서는 이제 주자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개 면접은 좀 달라질까요? 그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경준이의 그 비전 발표회나 이번은 너무나도 창의력과 상상력 부족이다. 네. 어떻게 그걸 똑같은 걸 되풀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반반씩 나눠가지고 그것도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포함돼 가지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민주당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사실 물론 그때 그 면접과 토론이 좀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당시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날카로운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국민의 관심을 좀 끌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후보들을 어떤 검증하거나 이렇게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런 모습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당내 인사도 아니고 네. 당 바깥에 뭐 약간 진보적인 인사도 있고 또 보수적인 인사도 있지만 그분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들이 아마 날라올 테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국민의당, 네. 그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조금의 면모를 좀 함겨 이렇게 엿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 대변인 설명도 진보의 물음에 보수가 답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마침 또 면접관 중에 한 명이 진중권 전 교수 아니겠습니까? 무지무지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송곳 검증하겠다 예고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중권 교수도 사실상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 좀 예상되지 않나요, 교수님? 좀 예상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집중될까요, 질문이? 집중되는 어떤 질문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세대 문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또는 남녀 갈등 이런 것들이 2030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사실상 뭐 주거 문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직접적인 어떤 대답을 저는 여당이나 야당 후보 모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지 문제든 아니면 청년 문제든 네. 다 똑같은 공약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진보가 묻는다. 저는 뭐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집중적으로 지금 가장 갈등이 어떤 첨예해야 된 게 계층 갈등은 전 아니라고 봐요. 지역 갈등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세대 문제, 바로 빚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뭐 국민연금 문제부터 해서 또 뭐 그 재정 문제부터 해서 지금 끌어다 쓰는 모든 것들이 지금의 청년들이 장년이 됐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진중권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지금 이 야당 후보들이 대답해야 될 바로 그건 미래를 어떻게 지금 살아나갈 것이냐 이거를 질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책이나 가치관에 대한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사조 의혹과 관련된 지금 현 전국 이슈도 질문에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언론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현안 이슈에 대한 의견도 나올 겁니다. 저는 좀 관전 포인트를 여기를 짚고 싶은데 패널들이
질문을 얼마나 날카롭게 하는지 이거 나온 질문의 그 난이도를 좀 보고 싶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토론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되는 평가받는 후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대답을 얼마나 재치 있게 또 국민들에게 정말로 뭔가 좀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이런 신선함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점을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마도 여러 명의 후보들이 다른 경쟁 후보를 의식하면서 한 발언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소위 이 12명의 후보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물고 물리는 이 관계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경선을 보는 재미가 또 여기 있는 거죠.